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75세 전후입니다. 그전까지는 큰 병 없이 잘 지냈던 분들도 이 나이를 넘기며 급격히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팔, 다리가 자주 저리고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변화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확 왔어.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준으로 그전까지 쌓인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신체 기능과 생활 전반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징후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75세를 넘기며 건강을 크게 흔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진짜 이유 6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를 제대로 알면 앞으로의 건강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두 %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체온 유지까지 모든 기초 체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활동도 큰 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걷기와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낙상 위험도 올라갑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입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있던 당뇨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혈압, 체지방 수치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걷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력 운동이 어렵다면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능한 한 다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2끼라도 꼭 단백질 반찬을 챙겨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식재료가 좋습니다. 이건 보양식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늘진 않지만 운동과 함께하면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량을 체크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었다면 그게 근육 때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몸무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면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습관과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장기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75세를 넘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간 기능은 해독과 에너지 저장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약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오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술 한두 잔에도 금세 지치고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혈액 속 독소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 기능 역시 점점 떨어집니다. 숨이 찬 일이 많아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폐활량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런 장기 기능의 저하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회복이 늦어지며 식욕이 떨어지는 건 역시 장기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생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위장과 췌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면 신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은 장기 부담을 더 키웁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고 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수치, 폐 기능 검사는 이 시기에 필수입니다. 무증상일수록 정기 검진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 피곤한 상태가 오래가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속 장기들이 더 이상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휴식뿐 아니라 식단과 수면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졌다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기 기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과 간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챙기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눈에 띄는 장기 기능 저하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흔듭니다. 식사, 수면, 수분 섭취, 정기검진이 장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만성질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75세를 넘기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가장 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질환들이 이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약으로 수치만 관리하면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몸의 기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자주 오고 쉽게 지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 원인이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무증상이라고 방심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눈, 콩팥,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소변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느껴졌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기름기 문제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지방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을 압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다면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당도 흔들리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콜레스테롤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만 문제여도 결국 셋 다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사, 운동,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치 이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료나 간식을 줄이고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을 줄이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이 약보다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만성질환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약과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며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심신이 함께 안정되어야 만성질환도 잦아듭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수치 관리에서 생활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 식습관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루틴을 정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75세 이후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이전에는 잘 걷고 움직이던 분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유는 바로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의 저하 때문입니다. 몸이 기울었을 때 재빨리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살짝 걸려도 금세 중심을 잡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비로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절은 그 자체보다 회복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오래갑니다. 엉덩이, 골반, 허벅지 쪽 뼈가 부러지면 입원 기간도 길고 이후 걷는데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낙상 후 두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과 장기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넘어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 낮은 턱, 어두운 조명 등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안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욕실, 부엌, 복도 같은 자주 지나가는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턱이나 문지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센서 등이나 야간 등을 켜두면 시야가 확보돼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활용하세요.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걷기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과 균형 잡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가능하다면 계단 오르기나 실내 스트레칭도 병행하세요.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형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두 발을 붙이고 눈을 감고 서 있는 연습, 한 발로 5초 서 있기 같은 간단한 훈련도 몸의 반사신경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지며 그 결과 낙상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로 인한 골절과 회복 지연은 건강 전체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준비된 환경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 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75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계산 능력, 언어 사용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자극이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만 노출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뇌 기능 저하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도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고 반복해서 묻게 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간단한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만으로도 뇌의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뇌 활동을 돕습니다. 퍼즐이나 숫자, 게임 같은 두뇌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계산이나 단어 맞추기 게임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며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보다 재미있고 반복 가능한 게 좋습니다. 일상 속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도 덜 움직이게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적절한 수면도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잠을 통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뇌 기능 저하는 흔하지만 절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극과 반복이 뇌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신체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가장 먼저 정신 건강이 흔들립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함이 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음식만 먹게 되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몇 달만 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립은 뇌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말을 할 일도 기억할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뇌의 활력소입니다. 몸도 고립에 반응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감소하며 자세도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낙상이나 만성 통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립은 스스로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안부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실마리가 됩니다. 전화, 문자, 영상통화 모두 소중한 연결입니다. 연락은 짧아도 자주 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모임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글쓰기, 노래, 산책, 바둑 같은 활동은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가족과의 연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와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이라는 안정적인 관계는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근육량 감소, 장기 기능 저하, 만성질환의 영향, 낙상 위험 증가, 뇌 기능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작은 무관심이 75세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대화, 정기검진. 이 5가지만 잘 챙겨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 가장 공감되거나 지금 실천하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